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차맵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차맵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스 장기 렌트는 차맵만큼 합리적이고 믿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수훈입니다. 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수동에서 이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나왔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뭐 디자인이 변하고 뭐 옵션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이거는 무조건 알려줘 했었던 포인트가 바로 8단 변속기예요. 근데 이 차 옆에 보면 뭐예요? 그냥 시승차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X라인이거든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국내 1호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빨리 나왔어요. 시승차가 12월 한 중순 정도에 나온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빨리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차는 하이브리드가 아니에요. 가솔린 2륜 구동이에요. 8단 변속기를 오늘 체험을 해보면서 그 전에 있었던 7단 DCT와의 차이점, 이 8단으로 바뀌면서 어떤 주행감을 보여주는지 이것도 오늘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은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이게 멋있다 안 멋있다 라고 평가하는 거는 개인마다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취향은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저는 모든 어떤 차든지 이 전시장에서 볼 때와 도로에 나왔을 때의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성수동에서 이 스포티지 X라인을 봤을 때는 별로였어요. 솔직히 그냥 스포티지는 시그니처가 낫겠구나 했는데 지금 옆에 서 있는 이 X라인은 어때요? 다르죠? 처음에는 이 그릴과 범퍼 디자인, 이 헤드램프의 뭔가 조합이 살짝 좀 투박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 디자인의 조합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컬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릴부터 엠블럼, 전체적인 이 외장의 포인트가 다 블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뭐 다부진 느낌이 들고,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기아에서는 패밀리 룩이잖아요. 소렌토, 카니발, 이번에 스포티지, 뭐 큰 틀에서 보면은 모닝까지도 같은 이제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는데 비슷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차 크기가 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에서는 비슷할 수 있어도 가까이서 혹은 차를 같이 세워놓고 봤을 때는 차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으로 들어가니까 훨씬 더 통일된 느낌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수동에서 봤을 때 그 컬러가 파란색이었어요. 헤리티지 블루라고 하는 컬러인데 오히려 그 컬러보다는 블랙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휠도 보면 어때요? X라인이기 때문에 블랙으로 들어가고 휠캡이 있어서 이 휠 볼트가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도 한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이 휠 보면은 기아 로고의 엠블럼이 지금 박혀 있는데 이 부분도 블랙 크롬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캘리퍼예요. 캘리퍼가 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커버까지는 아니더라도 애프터마켓 제품도 분명히 나올 건데 블랙으로 그냥 휠 커버 정도 나오면은 되게 깔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출고될 때 두 가지 타이어로 나온대요. 넥센 타이어랑 한국 타이어. 요거는 이제 랜덤으로 나오니까 내 차에 다른 게 들어갔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이번에 X라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글로벌 명칭으로 통일을 한 거예요. 이제 기아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만 뿐만이 아니라 중동, 북미, 유럽에서도 스포티지 인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비티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명칭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X라인 통일을 해가지고 이번에 하나로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은 과연 뭘까요? 엔진룸을 열어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사실 우리가 차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차 크기, 옵션, 아니면은 디자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건 바로 가격입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뭔가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그냥 가솔린 엔진이 들어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이 차는 가솔린 차예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6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느끼기에는 조금 애매했지만 지금 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7단 DCT에서 이번에 8단 자동 변속기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 주행 질감, 그리고 가장 핵심 가격입니다.
이거 가격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보통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거의 모든 차종에 하이브리드 다 추가되는 거 알죠? 스타리아도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스타리아의 하이브리드가 왜 나와요? 카니발도 1.6 하부를 장착을 하면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데 힘이 딸려. 연비도 생각보다 안 나와. 그러니까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남들이 다 하이브리드 좋다 그래가지고 하이브리드가 무조건 좋구나, 이게 아닙니다. 내가 맞는 상황에 어떤 엔진이 맞는지 이거를 체크를 하고 사야 되는데, 이번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몸에 맞는 옷을 가지고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요거 얘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니 이렇게 많이 바꿔줬으면서도 왜 유압식 리프트 안 넣어줬냐,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유압식 리프트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쪽에 있는 이 본넷의 그 금형까지 바꿔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뭐가 중요하냐, 뭐가 좀 더 추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이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 중에 첫 번째는 8단 변속기와 이런 그 흡음재. 제가 주행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앞에 전륜 쪽에 이 쇼바에 투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흡음재라든지 그다음에 쇼스가 조금 달라졌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주행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크래시 패드와 이 B필러의 흡음재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행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정숙성과 주행 느낌을 뭐 하이드로부싱도 또 추가됐으니까 이런 거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유압식 쇼바가 빠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번에 스포티지의 가솔린은 결국에는 8단 변속기가 변경이 되면서 핵심적으로 스포티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요소를 넣어준 거예요. 디젤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단종이 됐어요.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만 나오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그대로 들어가고 물론 달라진 부분들이 있지만 가솔린 대비 달라진 폭이 좀 더 좁아요. 그러니까 가솔린으로 누를 돌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거죠. 실제 차주님 같은 경우도 가솔린을 선택한 이유가 하이브리드보다는 일단 금액적인 메리트를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차 얼마일 것 같아요? 풀옵션입니다. X라인의 풀옵션 1륜 구동 모델인데 4,035만 원. 이 차는 이제 4,05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풀옵이 4,035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이면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여기서 옵션을 한두 개 빼고 시그니처로 넘어가게 된다면 3,000 후반에도 출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차를 하이브리드로 선택하게 된다, 그럼 스포티지 얼마일까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4,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4,500만 원이면 소렌토를 볼 수 있는 가격이에요. 보통 이러면 야, 이 돈 주고 이 차를 왜 사라는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근데 여기도 할 말은 있어. 뭐든지 이 돈 주고 이 차 왜 사라는 거는 그 차를 사는 사람의 상황을 모르고 지 기준에서 평가를 하니까 그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사회 초년생분들이라든지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가 있는 분들은 큰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큰 차를 사면 주차 힘들죠, 운전하기 힘들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내가 운전하기 편한, 왜냐하면 스포티지 지금 보면은 2열 공간도 굉장히 넓고 트렁크 공간도 보시면 어때요? 절대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스포티지만도 충분한데 하이브리드면 4,500이기 때문에 소렌토까지 볼 수 있는 금액이라 약간 애매했었거든요. 하지만 가솔린이면 어때요? 4,000 초반, 그냥 내가 옵션 선택하는데 조금 더 덜어내게 되면 3,000 후반이면 살 수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공간을 보면 이 밑에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이 있고, 지금 이게 LED 등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레버를 통해서 6대4 폴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차박이라든지 부피가 큰 짐을 넣을 수 있는 좀 공간이 나오는 거죠. 자,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은 달라진 부분들은 크지는 않아요. 앞쪽의 전면 디자인은 거의 그냥 싹 갈아엎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달라졌는데, 후면은 이쪽 테일램프의 요 무늬, 요 디자인을 살짝 조금 변경을 한 수준으로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X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블랙으로, 그러니까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엠블럼도 블랙이고 레터링도 블랙이고 전체적으로 다 블랙이다 보니까 이 GB80 블랙, G90 블랙, 거의 G90 블랙이면은 1억 한 초중반, GB80 블랙이면 얼마예요? 거진 1억이에요. 근데 스포티지 블랙으로 했는데 4천만 원 초반이라면 이 정도면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뭐 달라진 부분들, 뭐 이렇게 보면 이런 크롬 몰딩들이 다 빠지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서 참 어떻게 보면 통일된 느낌이 주는데, 게다가 루플렉도 블랙으로 들어가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헤리티지 블루는 약간 안 맞았던 느낌이, 뭔가 블랙이나 이런 느낌은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예쁜데, 이 지금 휘발치 클래식 뭐예요?
플라스틱이잖아요. 무광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헤리티지 블루와 약간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톤의 느낌보다는 뭔가 좀 결이 맞지 않은 색조합?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블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 무광 플라스틱이 투톤의 느낌을 줘가지고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소렌토를 사지 말고 스포티지를 사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또 실내에 있습니다. 네이비. 야, 이거 진짜 예뻐요. 물론 이 조합 소렌토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기아에서 가장 예쁜 조합을 뽑는다고 하면 이 네이비 투톤이 진짜 잘 이쁜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신형 핸들로 바뀌면서 이 투톤 핸들 느낌 괜찮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차를 좀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어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소소하게 달라진 부분도 또 하나 있는데, 이전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이게 디젤이랑 하이브리드밖에 선택이 안 됐어요. 원격 스마트 주차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원격 스마트 주차는 이게 사실 되게 필요한 옵션들 중에 하나예요. 제 카니발에도 이제 넣고 다니는 옵션이긴 한데, 주차선 폭이 좁은 주차장에 갔을 때 내가 주차는 했어. 근데 못 내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원격 스마트 주차를 통해서 차를 앞으로 넣고 뺄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가솔린은 선택이 안 됐는데 이번에 가솔린까지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게 그 디젤이 단종됐기 때문에 가솔린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 옵션은 모니터링 팩을 집어넣으면 추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뀐 건 차로 유지 보조 2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 필수 옵션 중에 하나인 빌트인 캠 2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후진했을 때 이 사이드 미러가 밑에를 이제 바라보는 후진 연동되는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요것도 들어갑니다. 게다가 디지털 키 2, 디지털 키 1과 디지털 키 2의 차이. 이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저는 디지털 키를 쓰질 않습니다. 아재예요. 그냥 키를 들고 다니는 게 편해요. 지금도 제 카니발 출고한 지 한 6개월, 5개월 됐나? 키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거 디지털 키를 사용을 하면 키가 필요 없어요. 이전 디지털 키 1은 내가 이 핸드폰 어플을 열어가지고 뭐 차 문을 연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터치해야지만 문이 열렸어요. 근데 디지털 키 2 같은 경우에는 굳이 터치를 하지 않아도 가까이만 가면 차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키 1이랑 2의 차이도 생각보다 크죠. 물론 이 디지털 키 2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스마트폰에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고 하는 UWB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핸드폰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보면은 웰컴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또 추가가 됩니다. 저 보면 이런 식으로, 자, 웰컴 라이트 나오죠? 웰컴 라이트가 또 추가가 이번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추가를 한 거죠. 아니, 이렇게 옵션들을 다 넣어주면 투싼은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뭐 액티언은 지금 관짝에 못 박았습니다. 제 친동생 집 뒤에 있는데 저기 액티언 있거든요. 그 액티언이랑 얘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가솔린은. 하이브리드는 4,500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투싼도 액티브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없어요. 그 다음에 7단 DCT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티지가 압도적으로 더 상품성이 좋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야, 그냥 현대나 기아나 둘 다 똑같은 회사인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같은 지붕 아래 있지만 두 브랜드는 경쟁을 합니다. 실제 그 실무진 분들 다 친하니까 보면은, 야, 투싼 이번에 나왔는데 반응 어때요? 스포티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되게 의식을 많이 해요. 투싼이 어쨌든 스포티지보다는 판매량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번 스포티지가 8단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그냥 관짝에 못을 박았다. 투싼보다 스포티지가 반 계단 위에요.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투싼이 되면서 약간 가격대가 비슷해졌는데, 스포티지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투싼보다는 반 계단 정도 위에 올라갑니다. 물론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이제 비슷해지는데, 같은 트림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반 계단씩 스포티지가 위에 있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가 투싼보다는 이 스포티지가 45mm 정도 더 길거든요. 그러면은, 야, 이 투싼보다 스포티지가 더 큰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휠베이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범퍼 요거 있죠, 요런 게 조금 더 그냥 그 굴곡 때문에 더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웨더 스트립이 되게 두껍게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고 닫을 때 잘 안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흡음재가 이번에 B필러 쪽에도 추가가 되고 크래시 패드에도 추가가 되면서 노면음이나 풍절음을 잡기 위해서 이 웨더 스트립도 조금 더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면, 문을 열고 닫을 때 살짝 좀 빡빡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제네시스가 그럽니다.
제네시스 차들이 보통 이게 좀 두툼해가지고 문이 잘 안 닫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클로징 옵션을 좀 추가를 하는데 스포티지도 이렇게 생각보다 웨더 스트립이 좀 더 두툼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와, 확실히 이 네이비 베이지 투톤 시트가 굉장히 예쁘네요. 공간은 어때요? 제가 스포티지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2열 공간이 넓기 때문이죠. 등받이 각도도 꽤 많이 눕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스웨이드 소재랑 위에도 블랙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가네요. 4,03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00 후반도 사실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구성이면은 액티온 왜 샀냐? 하이브리드로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지, 가솔린은 4,000 초반, 그러니까 3,000 후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지퍼 형태, 이거 사실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되게 아이디어 좋다고 했던 게 주머니 형태로만 돼 있거나 이런 이렇게 자크가 없으면 이 안에 물건 집어넣고 잊어버린다도 잘 안 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퍼 형태로 되어 있으면 동전도 될 수 있고 아이들의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활용성을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장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공간도 꽤 많이 넓어요. 물론 뭐 열선 시트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커튼 등급을 좀 나눠 놓은 거죠. 이 선커튼은 아이들 때문에 필요합니다. 뒤에 유모차라든지 아이가 타면 햇빛 비치면 애들이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선커튼이 좀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그냥 커스터마이징 제품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렌토나 산타페 정도는 돼야지 넣어준다, 차급을 나눠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실내에 확실히 엑스라인 전용 스티어링 휠 투톤, 스티어링 휠은 기본으로 다 그냥 이번에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투톤 컬러로 선택하려면 X라인만 됩니다. 근데 어때요? 핸들 디자인 하나 바뀐 것만으로도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저 딱 앉자마자 느낀 건데 대시보드의 이 딱 높이, 그리고 이 시트 포션이 좀 더 위로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일단 운전하는 거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위에서 이제 아래로 보니까 전체적인 시야가 되게 좋거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헤드업의 위치가 조금 위에 올라와 있어서 앞 차랑 살짝 간섭이 생길 것 같아요. 게다가 저 최신식인 CCNC 이것도 이번에 또 추가로 들어갔죠. 이렇게 이제 손때가 많이 타는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도 빠지고 우드 패턴으로 들어간 것도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열선 통풍, 열선 핸들 같은 많이 사용하는 버튼을 따로 빼놨죠. 예전에는 뭐 디스플레이 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조작해야 되고 번거롭고 막 이런 게 불편했는데, 많이 사용하는 버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빼놓는 게 요즘 추세이긴 합니다. 여기는 보면은 이제 뭐 카메라, 오토 홀드 이런 것들도 이쪽에 따로 조금 빼놓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렌토에는 없는 스포티지에만 있는 옵션,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 이거 소렌토 차주님들이 25년형 바뀌면서 무조건 들어간다,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카니발도 바뀌었잖아요. 카니발도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 들어가고, 산타페도 들어가고, 소렌토만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스포티지가 하극상으로 들어갑니다. 스포티지가 원래 예전에도 소렌토보다 한 단계 항상 옵션을 많이 넣어줬습니다. 이 일체형으로 들어가는 이 디스플레이도 그랬고, 이번에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뭘까요? 이 카메라. 이거 GV80이나 G80에 있는 인식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행을 하다가 졸음 운전이라든지 내가 운전하다 딴짓 하는 거 알려주는 거, 요게 이제 카메라가 이제 운전자를 인식을 해가지고 경고등을 띄워주는 거거든요. 이게 하극상이에요. 요거 소렌토나 산타페, 뭐 카니발에도 없습니다. GV80에 있었던 옵션이 스포티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감사하게 우리 구독자님께 이 차를 협찬해 주셨으니까 우파몰에서 인기 상품인 알파 보라보 무선 거치대를 또 선물로 드립니다. 이 무선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충전 속도 느려지고 약간 이거 충전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냉각 소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열 발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충전 속도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또 충전도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앰비언트 무드등이 은은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늦지 않기 전에 우파몰로.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8단 변속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주행을 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서 좀 타는 것도 있지만 이 안쪽에 우리가 저속에서의 그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죠. 일단 되게 조용해요. 촬영을 하다 보니까 노래를 안 켜잖아요. 보통 이게 노래를 안 켜면 노면이나 이런 풍절음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실내로 유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액티온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액티온은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조용하지는 않거든요. 이전에 탔었던 투싼과 스포티지랑 비교해 봐도 되게 조용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고 좀 저희가 자료도 좀 찾아보고 미리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흡음재가 진짜 많이 추가가 됐어요. 크래시 패드 이쪽에 흡음재가 또 추가가 되고, B필러에는 풍절음이라든지 뭐 노면 소음 같은 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이런 걸 잡기 위해 B필러 쪽에도 흡음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차이가 크냐면
밑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을 크래시 패드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딱 앉아있을 때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 귀가 이 B필러 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B필러 쪽에 흡음재가 추가됐다고 하면 풍절음이라든지 노면 소음이 올라오는 것도 어느 정도 잡아준다는 거죠. 자, 이것만 해도 흡음재가 많이 들어가서 또 조용한데, 여기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문짝 있죠. 이 도어 쪽에도 흡음재를 좀 더 두툼하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흡음재가 두꺼워지면 어때요? 당연히 소음을 좀 더 잡아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실제 차가 조용해졌다라는 거를 느껴집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참 꽤 많이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8단이 들어가서 부드럽다기보다는 또 이 앞쪽에 전륜 스트럭 쪽에 이 챔버를 간 이 방향을 두 방향으로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투 방향으로 스트럿을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면은 이 차가 움직이는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움직임이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 자체에서 움직였을 때 올라오는 소리를 어느 정도 잡아준다는 거죠. 근데 제가 투싼이랑 이 스포티지를 이번에 또 비교를 하긴 할 텐데, 기본적인 스포티지 이 페이스리프트된 모델도 좀 스포티하고 탄탄한 느낌이 좀 있기는 있네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기아가 약간 스포티한 주행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K5나 소나타가 했었는데, 이 SUV로 넘어오면서도 투싼보다는 스포티지가 조금 더 스포티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직결감이라든지 주행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 스포츠 모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사운드 이런 부분들도 좀 차이가 있지만, 신차기 때문에 저희가 스포츠 모드는 시승차를 받으면은 여러분들께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오늘 이 8단 변속기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아마 궁금증은 어느 정도 풀릴 텐데요. 스포티지 차주분들이 왜 8단을 넣어달라고 자꾸 요청을 했는지 뭐가 있어요? 7단 DCT는 꿀렁거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2단에서 3단 넘어갔을 때 꿀컥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7단 DCT가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다 막 나쁜 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약간 스포티한 주행의 그 직결감이라 그러죠. 그런 직결감은 DCT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느낌은 8단 자동 변속기가 더 좋지만, 약간 그 운전했을 때 뭔가 탁탁 쳐주는, 제가 그 스포츠카나 이런 슈퍼카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직결감 있는 변속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8단 변속기로 들어가니까 차가 진짜 부드러워요. 2단, 3단에서 울컥거리는 그런 느낌도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저속에서 속도를 줄인 다음에 다시 변속을 했을 때 이 느낌, 이 느낌이 7단 DCT 때는 변속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약간 좀 버벅거려가지고 꿀렁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그 연식 변경되면서 7단 DCT가 약간 개선이 됐어요. 부드러워졌지만 이게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키로수가 늘어나면서 약간은 다시 그런 꿀렁거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8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저속에서도 그런 느낌이 없이 부드럽게 변속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변속만 부드러워진 것만으로도 차의 전체적인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느끼냐면, 최근에 G바겐을 시승한 적이 있어요. G바겐 G580 전기차를 시승했는데 승차감이 너무 부드럽게 바뀌었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근데 진짜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서, 아니 애초에 바디온 프레임이고 서스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좀 승차감이 좀 좋은 차는 아닌데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다라고 느껴졌을까라고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니까 변속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G580 같은 경우에는 이 변속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의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차 출발했을 때, 멈췄을 때, 재가속했을 때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승차감 많이 좋아졌네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번 스포티지 똑같아요. 처음 출발했을 때, 멈췄을 때, 다시 재가속했을 때 꿀렁거리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승차감 자체가 부드러워졌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아, 이거는 진짜 잘 바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용하고 변속기가 8단으로 바뀌면서 차가 부드러워지니까 승차감 좋아졌죠, 조용해졌죠, 부드러워졌죠. 소렌토보다도 훨씬 더 상품성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6인승에 3열이 꼭 필요한 분들이 아니면 소렌토가 아니라 스포티지를 사는 게 오히려 더 상품성이 더 좋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자, 지금 언덕이거든요. 자, 여기서 속도를 줄이고 제가속했을 때 이전 7단 DCT는 꿀렁거렸거든요. 지금 어때요? 꿀렁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가죠. 속도 줄이고 악셀을 밟았을 때 꿀렁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가는 거. 이게 7단 DCT는 이제 주역이거든요. 8단이 들어가면서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 8단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단수가 하나 더 늘어나죠. 고속 연비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번 스포티지가 50kg 정도가 무거워졌어요.
흡음재라든지 뭐 변속기도 8단 들어가니까 좀 무거워질 수 있겠죠. 근데도 공식 연비가 별 차이가 없어요. 아마 실 연비는 8단 변속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스포티지가 조금 더 연비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좀 놀랍네요. 이렇게까지 차가 많이 바뀔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 스포티지의 핵심은 하이브리드가 아니에요. 가솔린 사세요. 가솔린이 답입니다. 투방향 댐퍼, 하이드로 부식 추가된 거, 그 다음에 흡음재 추가된 것만으로도 8단 변속기가 바뀐 것만으로도 차가 이렇게 달라지나? 하이브리드 말고 가솔린이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가솔린의 대기 기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티지에 관심 있는 분들, 또 특별 프로모션도 들어가니까 고정 댓글에 참여 연락 주시면 스포티지 즉시 출고도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포티지 타고서는 이 소렌토 어떡하냐? 야, 남 걱정할 때냐? 내 액티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